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일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마 볼튼이 한국에 온다고 그러죠. 일본 거쳐서 온다고 하는데 볼튼은 일본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댓글에서도 민심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한테도 인기가 없고 우리 민족에게도 인기가 없는 볼튼이 갑자기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한국 정부의 대일 강경 노선 변경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지소미아라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하라고 또 압력을 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을 파병하라는 압력을 넣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방위비 분담금 협정 이런 얘기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지나서 이제 보도가 나올 텐데요. 미국은 일본 편이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일본을 제압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제가 몇 차례 얘기 드렸습니다만 결국 이제 통일밖에 없다 이런 말씀인데 왜 그런가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이게 이제 일본의 도발 이게 이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민족과 일본과의 이 길고 긴 싸움의 끝을 이제 봐야 될 때가 왔고 근본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족에 대한 일본의 침략, 도발, 약탈, 사륙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그 범죄 역사에 대해서 언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 적도 없고 물질적, 정신적, 역사적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배상을 한 적도 없고 오히려 과거사를 왜곡하고 은폐하고 축소하는 것을 넘어서 적반하장식으로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호시탐탐 재침략을 노리고 있는 것이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입니다.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입니다. 아베와 같은 대동아 공영권 확립이라는 봄날의 계획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고요. 한반도를 그 첫 디딤돌로 삼으려는 일본 무리들의 야욕은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시아 민족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주고 패망 후에 미국의 비호 아래서 몸집을 키워온 일본이 북미 관계가 극적으로 지금 전환되자마자 자신들의 군국주의와 군사 대국화, 해외 침략의 길이 닫힐 것을 우려해서 벌이고 있는 것이 이제 한국에 대한 도발이다. 이 자들은 한국 정부를 친일 정부로 바꾸고 반북 대결 동맹을 꾸려서 한반도와 아시아 진출의 길을 다시 열려는 것이 근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분단, 대결과 긴장의 한반도를 유지하는 것이 또 그것을 명분으로 몸집을 키우고 평화법을 바꾸고 해외 침략의 분위기를 선동하는 것. 그래서 여차하면 미일 중심의 한반도 통합을 노리고 아시아로 진출하겠다는 것이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꿈입니다. 이들의 꿈이 실현될 리는 만무합니다만 이자들의 방해에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한반도의 평화 통일 그만큼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고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다시 그런 고통을 당할 수 없겠죠. 그리고 한국에는 또다시 박근혜 잔당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비상사태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물러설 수도 없고 아무리 큰 고통을 동반하더라도 반드시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의 책동을 제압하는 근본적 방향을 결단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한반도 통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반도 통일 강국 탄생이 일본의 군국주의자, 침략주의자들을 제압하는 결정적인 한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유를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우선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더 이상 분쟁, 긴장, 대결 이런 것이 사라지는 한반도가 된다면 일본의 군사대국과 환경과 명분이 축소되거나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분단이라고 하는 그 틈새 무지리 공간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을 핑계로 삼아왔던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의 명분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주한미군 철수를 동반하는 거겠죠. 그러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떠나서 가깝게는 일본까지 밀리게 될 겁니다. 그럼 미국과 일본이 고립된 형국으로 가겠죠. 그리고 미군이 철수가 된다는 것은 한반도에 대한 미군의 영향력이 축소가 된다는 거고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세계
패권에 대한 영향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일 동맹 자체도 불안정하는 거죠. 미일 동맹 자체가 미국의 군사 패권에 기반한 동맹이기 때문에 미일 동맹도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주일 미군, 특히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도 철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행사하고 있는 국제적인 주도권 혹은 영향력 자체가 상실된다. 이런 겁니다. 자, 독도 문제, 동해 문제에서 미국이 일본을 지원했죠. 또 국제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일본이 주도하고 있던 이 독도 문제, 동해 문제 등등에 대한 문제에 대한 국제적 주도권 이런 것이 약화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겁니다. 왜 한반도 통일 강국이 독도 문제를 공동 대응을 하게 되고 동해로 공동으로 명명하게 된다면 국제적 여론 자체가 바뀔 수 있겠죠. 국제기구도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일본의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또 이렇게 되면 국제적 영향이 축소되는 데 따라서 일본의 과거사 반성과 배상 압력이 더 거세질 것이다. 지금 현 조건에서도 미국 의회에서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사죄 배상을 촉구하는 상황 아닙니까? 유엔 인권이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결의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여론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일본에 대한 사죄와 배상 압력이 더 커질 것이다. 통일 강국, 통일 정부의 국제적 발언력과 입지가 당연히 강화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본의 입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자, 세 번째, 한국에서의 정치적 지탱점, 아베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정치적 지탱점이 되었던 자한당, 조선일보 이후에 급격한 소멸이 동반된다는 겁니다. 일본이 믿고 의지하고 지원해오는 세력들이 최근에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막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세력들이 결과적으로 소멸되게 된다는 겁니다. 한반도 통일이 이 자들을 소멸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의 한국 거점, 일본의 한국 내 거점 자체가 소멸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이게 결정적일 수도 있겠는데요. 일본 내의 정치적 선전 이데올로기, 반북이라고 하는 정치적 선전 이데올로기가 소멸된다는 거죠. 국내 정치의 자민당 중심의 독점 체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들 군국주의자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내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북한의 위협 명분을 더 이상 쓸 수 없겠죠. 그리고 이러한 한반도 평화통일 번영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 흐름에 쫓아가지 못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 이런 상태로 간다면 일본이 국제적 고립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이런 연유로 해서 국제적으로는 고립되고 국내적으로도 국내 일본 시민사회에서 정치적 독점을 누릴 수 없게 되는 상황. 국내 정치, 일본 국내 정치에서 독점 자체가 붕괴되는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통일 한반도라고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또 일본 국내적으로 또 한국 국내적으로 굉장히 큰 결과를 가져오겠죠. 통일강국 건설이 일본 제압의 유일하고 근본적인 방법이다. 이런 겁니다. 통일강국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결국 우리의 결심과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불매운동도 하고요, 여행 가지 않는 운동도 하고, 또 그 문재인 정부를 응원하는 운동도 하고, 또 친일 전당들, 조선일보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청산시키자고 하는 운동을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촛불 집회도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고, 근데 이 앞으로 우리가 일본의 도발을 제압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굉장히 험난할 겁니다. 일본의 도발도 점차 우리 한국 경제를 흔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한국 경제가 대외 의존 경제고 특히 일본과 미국에 많이 의존되어 있는 종속 경제이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 경제를 맘먹고 쥐어넣는다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조건, 이런 상황을 우리가 다 견뎌내고 돌파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결심이 필요하고 결국 그 방향은 남북 통일밖에 없다. 한반도 통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우리가 자신감 있게 보면서 일본의 도발을 합심해서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정부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남북 공조, 남북 통일로 일본을 제압하자. 이것이 오늘 제가 제시하는 투쟁구호입니다. 남북 공조, 남북 통일로 일본을 제압하자. 우리가 100년 이상 이런 외세에 시달려서 이런 삶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그리고 작년과 올해에 거쳐서 2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 기뻐했지만 이 시대를 뒤집어 엎으려는 국내외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악랄합니까? 얼마나 교활합니까? 이들을 제압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 번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남북 공조, 남북 통일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